자, 183페이지 보시면 4장에 이제 중개업등 2 나오는데 이쪽 장에서는 그 확인 설명 파트가 좀 중요하고요. 또 중개계약 파트 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뭡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를 또 시작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명칭을 좀 먼저 만들지 않겠습니까? 명칭.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상호를 만들 건데 그 상호를 만드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기본적인 좀 의무가 있어요. 18조 한번 좀 읽어볼게요. 1항입니다.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이 사무소 명칭이 두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상호가 되는 거지. 상호를 만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뭐를 사용해라? 문자를 사용해라. 두 개 다 채색을 좀 할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럼 자수세 보면 몇 자나 몇 자의 문자를 쓰라는 거죠? 8자나 5자의 문자를 꼭 써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상호를 꼭 8자나 5자 자수로 이렇게 제한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 뭐 나를 지칭하는 뭐 나만의 뭐 이런 뭐 특별한 뭐 어떤 거를 앞에든 뒤에든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합격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되는 거죠. 뭐 대박 부동산 중개 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도 돼. 자, 이 항에 개공이 아닌 자, 그것도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보죠. 개공이 아닌 자는 1항에서 개공이 문자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아닌 자는 반대로 뭐를 또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런 문자를 써서는 안 되겠죠. 몇 자도 안 되고 몇 자도 안 돼. 8자도 안 되고 5자도 안 되고 나아가서 유사한 것도 안 돼요. 그렇지? 비슷한 것도 안 돼. 질문. 유사한 것은 어느 정도 유사하면 유사성이 있다고 봤지? 지난주에? 오인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건 유사한 명칭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고요. 3항. 개공이 밑에 줄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에 쭉 넘어가서 가로 끝부분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뭐를 설치하게 될 때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라는 게 뭐예요? 간판이지, 간판. 네, 간판을 설치하게 된 때에는 뭐를 표기하래? 성명, 성명을 표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사항 건너가고 5항 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항 내지 제3항이니까 뭐 문자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또 성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등록관청은 그 의무를 위반한 간판이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간판을 철거해라 이렇게 이제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5항도 주어에다가 채색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간판 철거를 누가 명할 수 있는 거죠? 등록관청이. 그 주어 자체를 시도지사로 좀 잘 바꿔서 출제하는데 시도지사가 간판을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명령하는 게 좀 급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죠? 시도지사는. 그러면 누가 그런 걸 해야 좀 급이 맞는 것 같아요? 등록관청 시공구에서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거기도 채색 한번 하고요.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을 철거하는 하나의 근거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뭘 철거하는 근거법? 간판, 뭐 간판 철거 같은 거를 하는 근거법이 행정대집행법이고요. 우리 전 시간에 왜 경매 얘기 잠깐 했잖아요. 경매는 무슨 법에 의해서 하냐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왜 꺼냈냐면 재작년에 본 시험에 그 행정대집행법 자리에 민사집행법을 이렇게 주고 간판을 뭐 그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OX, X 간판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류독감 같은 거 걸리면
닭을 살처분하잖아요. 예, 그 무슨 법에 의해서 살처분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살처분하고 그럽니다. 제 친구가 송파구 그 공무원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지금 문정동 법조타운 있잖아요. 예, 그 문정동 법조타운 자리에 뭐가 옛날에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거기에서 닭을 키웠거든.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닭을 키웠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왜 닭을 왜 키웠을 것 같아? 응? 왜? 팔려고? 천만에. 예. 그럼. 팔으려고 왜 거기서 했겠어? 보상 때문에. 예. 근데 그 닭을 뭐 이렇게 뭐 1000마리 이상 키우면 농업인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그 뭐 대토 같은 것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닭들을 키웠단 말이야. 근데 닭을 키우러 들어갈 때 뭐를 타고 들어갔냐면 그때 당시에 그 에쿠스 왜 이렇게 깜빡이 위에 넣으면 크게 왜 깜빡이 나오는 에쿠스 있잖아. 신형 에쿠스. 그게 처음 나왔을 때인데 되게 이뻤잖아요. 예, 그거 타고 들어가서 닭 키우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보상 받으려고. 근데 그게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조류독감에 걸린 거야. 닭들이. 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닭들이 조류독감이 이제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난리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류독감이 생기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송파구 이제 비상이 걸린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 7시인가? 그때 이제 비상이 걸려서 출근을 하라 해서 이제 갔대요. 갔더니 이제 닭 잡으러 간 거야.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닭 농장에 들어가서 그냥 막 때려잡은 거야, 닭들을. 근데 그게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뭐 굉장히 약간 좀 그 안 좋아. 정신이 좀.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광경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굉장히 힘들대. 물론 뭐 고기는 아예 못 먹고. 근데 살은 찌더라고. 뭐 다른 걸로 먹긴 해서 살은 찌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트라우마가 엄청 나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무슨 뭐 이렇게 그 전기 같은 걸 이렇게 딱 지져가지고 죽이는 뭐 이런 장비를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갑자기 비상 걸리니까 막 그냥 몽둥이 하나씩 주고 그냥 때려잡고 막 이런 거지 뭐. 근데 그 닭들이 한 번 맞아서 죽어? 또 안 죽어 막.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한 번에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막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내려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광경이 지금도 막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너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라. 예, 그거 진단서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하면 잘리니까 뭐 안 좋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정년하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할만하잖아요. 그거 되게 이제 정신적으로 안 좋으니까. 꿈속에서도 계속 그런 뭐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해드렸냐면 무슨 법에 의해서 닭 잡는다고? 행정대집행법. 예, 이해하고 계시라고. 민사집행법이 아니에요. 예. 자, 넘어가시고 그 박스는 이제 좀 이따가 그 똑같은 표가 이제 우리 그 오늘 나눠드린 표에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오른쪽에 185페이지 쪽에 오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 방법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성명을 뭐 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하면 되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요. 3번 제목에 두 번째 줄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 질문. 인식할 수 있으려면 좀 크게 아니면 작게? 인식할 수 있으려면 크고 뭐 작고 중에서 뭐? 크게 하라는 거죠. 작게 하면 인식이 안 되잖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끔 해주라 이런 뜻이고 밑에 판례 제목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 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공이 상호 등에 자기 상호를 별도로 걸고 거기다가 법률 중개사라고 병기가 뭐예요? 같이 쓰는 거? 나란히 쓰는 거? 할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놈들이 시비를 걸어서 대법원까지 한번 올라가 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단독 표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호를 법률 중개사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병기하는 거는 상관없잖아. 다른 사람한테
뭐를 줄 가능성이 없어. 오인의 어떤 위험성이 없는 거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법률중개사라고 병기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대요. 뭐 그런 개념이고, 대법원이 여기에 지금 책에는 실지는 않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인들은 법률중개사라는 어떤 문구를 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느낀대. 그렇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써줄 수 있다라는 판례니까 여러분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에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 프린트 좀 잠깐만 꺼내볼게요. 자, 노마차 3번, 3-1페이지, 노마차 3번에 명칭 관련한 의무를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맨 좌측에 자기가 있고 밑에 부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고 부자기가 뭘까요? 자기는 해야 하는 거, 부자기는요. 하면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고, 자기에 보니까 우리 개공인 사무소 명칭에 몇 자나 몇 자를 꼭 쓰래. 8자나 5자 이 문자를 명칭에다가 쓰래. 그리고 개공이 옆에 보니까 개공의 성명을 표기하래. 물론 인식 가능한 크기에 어디에다가 5개 강구물. 근데 5개 강구물 중에서도 모든 5개 강구물에다 할 필요는 없고 5개 강구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만? 간판만. 5개 강구물 중 간판만.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칙개공 나오잖아요. 근데 부칙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몇 자 쓰지 말래. 8자. 왜? 얘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사용, 만약에 그 자기 의무 혹은 부자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재가 부칙개공까지 포함해서예요. 요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골라보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1년 1천 중에서.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냐면 얘네 3명 다 공통점이 뭐야? 개공들이잖아. 부칙개공도 개공은 개공이니까. 근데 그런 문자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데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가로 처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사용이 아예 안 돼. 동일 명칭, 유사 명칭, 뭐든지 아무튼 쓰지 말래. 여타 명칭, 어떤 거든지 다 쓰지 말래. 누가? 개공이 아닌 자. 그래서 거기는 마지막 가로에는 개공 아닌 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제재가 오른쪽 끝부분에 1년 1천의 제재가 있다. 1년 1천의 제재. 그러면 정리. 개공은 제재가 뭐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개공이 아닌 자는 1년 1천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자, 문제로 내려갑니다. 종별에 따라 사무소 명칭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OX, X. 동일하게 안 써도 돼요. 뭐 창작 명칭 만들어서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이름 붙여서 상호 만들어도 되나? 자기 이름 뭐 붙여도 상관은 없는 거죠. 뭐. 네. 모두 동일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X. 두 번째,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니까 앞에 5자, 뒤에 8자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X. 왜? 모든 개공 이라면 틀려. 왜냐면 부칙개공은 어떤 문자 못 쓰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는 못 쓰니까 이렇게 나가면 틀리는 거죠. 세 번째, 개공은 모든 5개 강구물에 개공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OX, X. 모든 5개 강구물이 아니고 5개 강구물 중에서 뭐에만? 간판에만. 그러니까 모든 5개 강구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간판 말고 뭐가 있어. 우리 중개사무소 앞에 붙여놓는 뭐도 있어.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입간판. 뭐 그것도 간판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이렇게 전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풍선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왔다 갔다 막 춤추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뭐 있어. 이렇게 뭐 유리창 해놓고 밑에 뭐 무슨 뭐 중개사무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것도 5개 강건물이잖아. 근데 그런 데에도 성명을 표기하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에만요? 간판에만 하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전단지도 있을 수 있잖아. 전단지. 그것도 5개 강건물인가? 그럼요. 자, 밑에
행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자를, 그러니까 이 상호를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쓸 수 있으면 O, 쓸 수 없으면 X. O, 쓸 수 있지. 삼성부동산. X. 왜 X? 삼성부동산에서 뭘 한다는지 알 수가 없잖아. 뭘 한다는 거야, 여기서. 부동산을 건축을 한다는 건지, 뭐 설계를 한다는 건지, 개발을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삼성부동산 중개까지 넣어줘야지. 중개를 하려면, 예. 뉴월드 공인중개사 OX. X. 예. 왜 X? 사무소라는 말, 사무를 보겠다는 걸 해줘야지. 예. 그래서 변호사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 변호사, 사무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뉴월드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넣어줘야 돼요. 한국 부동산 중개협동조합 OX. O. 왜 O? 협동조합도 돼요. 협동조합도 우리 법인이 되잖아. 회사만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 기본서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185페이지. 약간 어렵게 나와서 미리 이거 좀 본 거예요. 이 문제가 일단 별표를 하나만 해주세요. 참 좋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잘 냈어요. 제가 이제 이 기본서에서 그 18회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일부러 좀 실어놨는데 15회랑 18회랑. 근데 15회 때는 되게 어렵기도 나왔지만 15회 때 문제를 많이 실어놓은 이유가 15회 때 문제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출제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고 베끼는 문제가 지금도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적으로 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15회 문제가 어렵지만 조금 창의적인 문제고 18회 문제 때는요. 문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 문제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15회, 18회가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긴 한데 문제들은 상당히 좋고 그런 문제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답습해가지고 베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출제위원들이 언제 들어갈 것 같아요? 시험 출제하러?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를 내러 언제 들어갈 것 같아? 시험일이 이제 D-Day라고 하면 언제? 저 힌트를 드리면 이 출제위원들이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에 못 가. 연락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사회하고 완전히 이렇게 단절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 언제 전에 들어갈 것 같아? 2주 전에. 2주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2주 전에 들어가서 오늘 들어갔다고 쳐봐요. 오늘 뭐 9시부터 9시까지 집계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방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오늘 모이라고 하면 오늘 첫날은 뭐 하겠어? 그냥 한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집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지방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모였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뭐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소개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거라는 거 뭐 안내하고 그러면 오전 다 갈 거 아니야. 그럼 밥 먹고 이제 오후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후부터 일이 잘 되나? 그때 뭐 문제를 막 내지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이틀 정도는 그냥 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14일에서 이틀 까진 거란 말이야. 그럼 12일 남았지. 근데 이 문제를 낼 때 40문제만 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3개를 내. 40문제의 문제를 3개를 낸다고. 120개를. 왜 120개를 내냐면 수능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3배수를 내서 뭐에 대비하는 거냐면 유출에 대비하는 거야. 문제 유출하면 다른 거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이거를 120개를 내서 이거를 전년 합격생 있잖아요. 전년 합격생들도 같이 이거를 또 해. 이걸 문제 검증위원이라고 하거든. 그 전년 합격생은 여러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올해 합격할 거잖아. 그치? 예, 합격할 거면 상위 5% 안에 들어가면 좋아. 왜냐면 공단에서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문제 검토위원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그 대신 상위 5%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거 뭐 할러 해요? 그러면 돈 준다 그래. 예. 근데 그게 얼마 정도 줄 것 같아? 이 문제 검증위원은 일주일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2주 전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이제 1주 전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200만 원 줘. 일주일에 200만 원. 근데 200만 원은 주는 데다가 먹고 재워주고 다 하나?
아, 그럼요. 먹고 재워주고 다 해. 그 콘도미니엄 같은 거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합숙을 하는 건데, 보통 한 30명 정도 이렇게 뽑아요. 문제 검토위원을. 그래서 이제 이 30명을 돈 200만 원 주면 큰 돈은 아니니까 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시책을 걸어. 어떤 시책을 거냐면, 그냥 1년이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옛날에 공부했던 책 갖고 오시라 그래. 예, 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든다고. 근데 공부를 왜 하게 되냐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책을 거는 거야. 내일은 민법 문제를 풀 건데, 민법 문제를 뭐 120개 낸다 그랬잖아. 120개를 풀 건데 1등 하시면 세탁기를 준다 그래. 근데 그 세탁기가 굉장히 좋은 세탁기를 줘. 그러니까 막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가잖아. 왜냐면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부 말고는 누가 있겠어. 그죠? 네. 대부분 주부가 간다고. 30명이면 29명이 주부야. 직장 때려치고 갈 수는 없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주부들이 가는데 세탁기를 준다는 거야. 뭐, 비싼 세탁기 그것도 걸어놓고 해. 한 2, 300짜리를. 목숨 걸고 한다고. 근데 그 다음날 뭐 해? 이제 학교는 풀 거 아니야. 학교는 세탁기 다음에 뭘 또 걸겠어요? 냉장고 걸어, 냉장고. 이렇게 한다니까? 해가지고 매일 1등하면 한 살림 찾아갖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 공부하는 거야. 밤 새워가지고. 그래서 왜 이거를 풀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맞추는 문제가 있고 뭐하는 문제도 있겠어요. 틀리는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통계를 내보는 거야. 이렇게 통계를 내서 가령 30명 중에서 뭐 가령 한 25명이 맞췄다. 에? 그럼 이건 난이도가 상, 중, 하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하 난이도가 되는 거야. 근데 다 틀리고 5명만 맞췄다. 그러면 난이도가 상 난이도가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통계를 내. 통계를 내서 하 난이도만 다 내는 게 아니고 상 난이도만 다 내면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해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야. 섞어서 만들어서 유출할 수도 있으니까 섞어 만들어가지고 40문제를 A, 또 40문제 B, 40문제 C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야. 뭐가 실제 본시험이 될지는 몰라. 예, 왜냐면 유출될지 있으니까 해서 이거를 해서 이제 요거가 이제 만약에 A 안이 가면 이걸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건 그냥 사장되는 거야. 이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문제 검토위원하고 출제위원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같이 들어가지 않냐면 이 사람들 문제를 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전에 들어간다고? 일주일 전.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시간은 4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속전속결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요즘에는 창작해서 낼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낼 수밖에 없어? 베껴야지 뭐. 베끼는 게 제일 좋잖아. 그때 이때 베끼는 게 어떤 회차를 베낀단 말이야. 우리 과목은 15회따나 18회때를 주로 베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실어 놓은 거야. 그 베낄 때 비슷하게 베껴 아니면 조금 다르게 베껴. 완전 똑같이 베껴. 완전 똑같이. 예, 그래서 계속 순환 반복 출제되니까 그래서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은 거야. 대신 이제 용어들은 바뀌었겠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5회따랑 뭐 이런 그 18회 때는 좀 아까 우리 배웠던 고용인이라는 용어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용인 뭐 이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공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옛날에는 중개업자 뭐 이랬단 말이에요. 용어들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모든 과목이 다 그래? 아니면 중개사뿐만 그래?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문제 중에서도,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떤 거? 아니 15회도 그렇고 18회도 그렇지만 좋은 거. 근데 이제 중개사법은 15회랑 18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아까 별표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베끼는 문제밖에 안 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베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오류가 안 생겨. 이거 베끼면 오류가 안 생긴다고. 왜 안 생겨? 검증된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베낄 수밖에 없는 거야, 출제위원들이. 이 출제위원들 다 대학 교수인데 오류 생기면 얼마나 이게 쪽팔리겠어.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그리고 문제 오류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유서 써야 돼. 이 학자들이 제일 쓰기 싫은 게 뭐야? 이거거든, 이거. 이거 내가 잘못 알고, 뭐 이거 쓰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 쓰기 싫어 죽은 사람도 있어. 옛날에. 예. 왜냐면 이거 내가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한테는 되게 저기한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야? 늘 베끼잖아. 논문도 베끼고 뭐 이러니까 베끼는데 특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낀단 말이에요. 베껴. 논문이 뭐 새로운 논문이 어디 있어? 다 베끼는 거지.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네, 틀린 거 이렇게 물었고 1번. 개공 A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 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이랬잖아요. 써도 돼? 예. 근데 이 문제를 왜 잘 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개공 A는 이랬으면 거기 법인도 들어가? 개공 A는 이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그럼 법인도 들어가냐고. 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들어갈 수 있고 부직 개공도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럼요. 모든 개공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뭐는 쓸 수 있는 거야?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굉장히 생각해서 낸 거라고. 아주 좋잖아, 문제가. 아름답지 않아요, 문제가? 이런 거를 미려하다 그래, 이런 거를.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란 말이야. 이런 걸 되게 잘 베낀다고.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공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OX. X. 뭐가 보였어요? 시도지사가 보였잖아. 예. 그러니까 답은 확실하게 줬죠. 시도지사가 그거 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명하는 거지? 등록관청이.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씨는 이 1번 문항의 주어와 3번 문항의 주어를 잘 보세요. 바뀌었잖아. 예. 그래서 지금 3번 문항의 주어는 뭐라고 했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특정을 해버리잖아요. 해놓고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였다. 이렇게 했죠. 써도 돼? 그럼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단어도 얼마나 예뻐. 행복, 행운. 요즘 우리 이제 이걸 베낄 때 요즘 출제 교수들은 얼마나 허접하게 베끼냐면 대박 공인중개사무소. 작년 문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베껴. 대박.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의 출제에 비해서.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 중 간판에 표시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분사무소도 간판이 걸리나? 그럼요. 분사무소 간판을 걸어야 홍보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할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 그럼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어? 책임자 간판,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안 배워도 당연히 그렇게 유추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주된 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을 표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만 표시했다 그랬어요? 간판에만 했다 그랬어. 원래 간판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5번. 개공 아닌 이. 그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주세요. 뭐 아닌 자라고 했죠? 개공 아닌 자. 이 주어가 중요해요. 개공 아닌 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서 동일 명칭도 쓰면 안 되는데 어떤 명칭도 쓰면 안 돼? 유사한 것도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말까지 이해가 됐으면 다음 제재가 아닌 자니까 어떤 말이 떠올라? 1년 1천이 떠올라야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줬나 보세요. 100만 원에 그 다음에 벌금에 처하여졌다라고 했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어? 1000만 원 이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5번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잖아. 아까 여러분 쉽게 풀었단 말이야. 답은 확실하니까. 근데 한 80% 이상의 수험생들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 것 같아요? 2번 문항에 주어가 안 보인 거야. 에? 시도지사가 안 보인 거야. 근데 5번에 더 확실한 걸 줬잖아. 앞에가 아닌 자라고 해놓고 100만 원이라고 주니까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졌던 거야. 이거 1년 1천이니까 나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거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5번으로 그냥 다 체크해버리는 거죠. 다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잘 낸 거죠, 문제. 아주 아름답게 낸 거죠, 문제가. 그렇잖아요? 네. 이 정도 문제 내려면 이 문제 하나에 최소한 2시간은 시간을 썼다라는 거죠. 이 정도 문제를 만들려면 아주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넘기시고 186페이지 한번 가보죠. 제 2절 우리 이제 표시 광고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중개 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에 우리 뭐 판대, 산대 이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개공밖에 없잖아. 그건 중개를 개공만 하는 거니까 해서 물건의 표시 광고 또한 뭐예요? 그 개공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에다가 프랜카드를 붙였어. 이 건물 판다고 할 수 있어? 예. 그건 뭐가 아닌 거야? 응? 왜 불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건물 주인이 판다고 거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 그건 내가 내 물건을 판다고 광고하는 거니까 그건 건물주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개공이 아닌 사람이 판다라고 걸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만 이거를 판다라고 광고해야 돼? 개공이나 건물주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18조 2인데 이 항을 먼저 볼게요. 18조 2. 개공이 아닌 자, 거기도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번 할까요? 개공이 아닌 자, 주어 채색.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를 하지 말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1천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거기 끝에다가 써주세요. 이 항 끝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항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개공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개공이 표시 광고 할 때 어떤 거를 맞춰줘야 될 거냐면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밑에 줄 중개사무소, 내가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라 이거야. 왜? 찾아오게. 그 다음에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뭐 해라?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여야 한다는 게 뭔 말이야? 드러내놓고 해라.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 이 건물 앞에다가 프랜카드가 붙였어. 이 건물 팝니다. 이렇게 붙인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소유자가 만약에 하면 뭐만 하면 돼? 맨 밑에다가. 전화번호만 적지. 이거를 만약에 팝니다 했는데 이걸 개공이 할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개공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게 4개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볼게요. 뭐를 명시하라 그랬냐면 첫째, 사무소의 뭐? 명칭. 명칭. 그 다음에 개공의 뭐요? 성명. 개공의 성명.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찾아오라 이거야. 소재지. 그리고 사무소의 연락처. 이렇게 해주시고요. 거기 옆에다가 우리 좀 예쁘게 생긴 여고생 하나만 적어볼까요? 예쁘게 생긴 여고생. 요새 우리 여고생들이 바지 입어, 치마 입어? 아, 치마 입어? 치마를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치마. 이렇게. 그냥 이쁘다고 해요. 이쁘다고 하고. 이름표 붙이잖아. 이름표? 이름표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다 이제 붙인다고 치고, 여기에 이름을 하나 좀 써줄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좀 쓸 거냐면, 명소연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가 뭐라고? 이름이? 명소연. 이쁘게 생긴 여고생인데 얘 이름이 뭐라고? 명소연이야. 명소연이 얘 뭐야? 성명이야, 성명. 명소연, 성명.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이거를 애우세요. 명소연, 성명. 자, 그럼 이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애워볼게. 자, 명이 뭐지? 명칭. 명칭. 소는? 소재지. 뭔 소재지? 물건 소재지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는? 연락처. 근데 어떤 연락처? 개인 연락처 아니면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그 다음에 성명. 성명은 누구의 성명? 개공의 성명.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라고. 뭐라고요? 명소연 성명. 요거 출제 한번 할만하죠, 그죠? 이거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명소연 성명. 여기에 명시하지 않는 게 뭐가 명시하지 않는 게 있냐면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명시하지 않아요.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만약에 이 건물에다가 프랜카드를 붙이면 소재지 뭐하러 적어? 이 건물 판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데다가 전단지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물건 소재지를 명시하면 그건 바보야. 빼가는데? 그러니까 뭐는 명시하지 않는다고? 물건 소재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명소연 성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암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7페이지 오시면 이제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는데 일단 그 제목에 올라가서 등록증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잡아보고요. 등록증은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뭐나 뭐 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양도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조 한번 읽어볼게요. 1항 두 번째 줄 등록증을 뭐 하거나 뭐 하지 말으래. 양도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끝에다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면 어떻게 하지? 등록 취소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자격 취소하면 안 되고 등록 취소에다가 플러스 1년 1천의 형벌을 이렇게 때릴 거예요. 뭐 한 사람한테? 양도나 대여한 사람한테. 예. 그 다음에 2항은 두 번째 줄. 양도가 상대방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양수나 대여 받은 사람도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예, 근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냥 1년 1천만. 2항은 1년 1천만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예. 절대 뭐나 뭐 하면 안 된다고? 양도나 대여해서는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판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칠 건데요. 그 판례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가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사례 하나 좀 드릴게요. 갑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을은 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얘는 뭐 없고 얘는 뭐가 없다는 뜻이겠어요. 얘는 돈이 없고 얘는 자격이 없는 애야.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동업하는 거 어때요? 괜찮지? 예, 해서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를 하기로 했냐면 중개업을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 뭐 얻거나 뭐 사거나 하는 건 누가? 얘가. 그 대신 중개업 등록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얘 거. 그럼 이제 누가 이름으로 이제 그 등록이 되는 거지? 얘 이름. 얘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개공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중개보조원이지 뭐. 왜요? 자격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둘이 있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 둘이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예?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가 고용한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둘이 통상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이런 경우에 얘는 쓰자고 하는데 얘가 안 쓰자고 해. 좀 자기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이제 한 달 있다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런 거는 좀 약정을 하고 들어갔거든. 몇 대 몇으로 논아 먹기로. 5대 5로.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당장 한 달 있다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주겠구나라고 생각해. 500.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야. 그 1,000만 원의 매출이 생기면 뭐는 빼야 돼. 월세 빼야지, 월세. 예, 그 다음에 관리비 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빼. 뭐 사무실에서 발생한 경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각종 경비, 뭐 그런 거 다 뺀다고. 그래서 300을 뺀 거야. 그럼 700 갖고 반씩 나누니까 350밖에 안 돼. 열 받아야. 누가 이제? 얘가 열 받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받지. 해서 얘가 폐업을 해버렸어. 뭐 했다고? 폐업을 한 거야. 약속과 다르니까. 근데 얘가 이거를 고소를 한 거야. 왜 고소를 했냐면 나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거야. 업무 방해죄. 예. 누구 생각이? 얘 생각이.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업무 방해죄가 되겠어요? 아니면 업무 방해죄 아니야? 업무 방해죄가 아니지 뭐 이게 당연히. 왜 아니야? 내 건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여기서 얘는 고소를 형사로 들어가면 안 됐었다는 거지. 형사로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소를 하려면 뭘로 했었어야 돼? 민사로 했었어야지. 내가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 판례예요. 여기서 우리 기억하실 거는 자격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이 만나서 뭐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동업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폐업해도 된다. 대신 이것 때문에 얘한테 뭐 주면 안 돼? 손해 주면 안 되는 거야. 손해배상은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동업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4번에 이제 이전 신고는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프린트 안 본 거는 다음 주에 좀 마저 할 거니까 좀 가져오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